네, 반갑습니다. 고3 실전반 복습 강의 5월 3주차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경희대 문제를 풀었었죠. 경희대 문제는 우리가 긴 글 쓰기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희대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쓰면 논술 실력이 팍팍 늘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만 써보면 그래도 어떤 형식이나 특징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희대 문제는 또 다른 그 특징으로 주제가 조금 유사한 주제들이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이제 경희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경희대에서 내는 문제와 같은 주제들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습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두 가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주 나오는 어떤 주제 중에서 이렇게 경희대와 같은 주제, 동양과 서양, 뭐 객관과 주관, 어떤 개별성과 보편성, 뭐 이런 주제들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이 자주 나오잖아요. 문학 작품, 뭐 연대도 그렇고, 뭐 경희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문학 작품이 자주 나오는 대학들인데 이 문학 작품의 독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강의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2주차가 3주차죠. 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죠? 3주차 수업입니다. 3주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글쓰기 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한번 공부할 때 배운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논술 공부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게 쏙쏙쏙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한번 배웠던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요. 자신감 가지고 한 주 한 주 꿋꿋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대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주제들을 정리정돈하는 수업들을 조금 했었는데 요즘에는 논술은 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주제는 쌩까고 답 찾기 연습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글이 상당히 천편일률적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어떤 시험 풍토, 논술 시험의 스타일에서는 주제의 깊이는 독해가 여러분들의 어떤 글을 다른 학생과 구별해주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자주 나오는 주제. 경희대뿐만 아니라 동양, 서양, 보편, 특수, 뭐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고 경희대는 특히 이 주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화 시대에 어떤 서양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5천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 전통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옷도 서양 옷 입죠. 그죠? 그렇잖아요. 옷도 서양, 집도 다 서양식이야. 문화와 생활 방식 전체가 다 서양식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학문의 카테고리가 전부 다 어쩌죠? 서양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런 서양 중심적 어떤 문화 풍토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인가 아닌가에 대한 반성들이 많고, 이러한 반성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소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가 단순히
동양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서양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서 어떤 서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어디서 문제인가 뭐 이걸 따지는 어떤 사고방식들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은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이렇게 어떤 전제정치, 독재정치를 하면서, 근데 이제 히틀러는 민주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었잖아요. 그래서 서양이 자신들의 어떤 합리적 사고, 합리적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악마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고,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지식인들에 대한 반성, 예를 들어서 뭐 아도르노라든지 뭐 호르크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서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으로서 50년대 이후, 5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어떤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양이 가지고 있는 이성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그러면 그 이후의 대안이 뭔가? 인간의 어떤 이성중심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이성이 배제해온 어떤 동양적인 사고방식, 원시적인 사고방식, 뭐 아니면 특수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학기술을 추종하고 그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때 인간이 전부 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대한 어떤 성찰, 반성을 요구하는, 그리고 혹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양과 서양, 보편과 특수 뭐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온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버려야 되냐? 그렇게 글을 쓰면 3000%로 빠져요. 그렇게 쓰면 절대 좋은 글이 안 나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체적으로 구별해 주셔야 돼요. 보편과 특수 맞아요. 특수한 것도 있고 보편적인 것도 있는데 보편이 많으니까 무조건 보편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고유한 어떤 삶의 특수한 경험, 체험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합될 수밖에 없고 조율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학이 묻는 건 뭐냐? 구체성에서 결판이 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리엔탈리즘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일방적으로 동양에 대한 어떤 편견, 사고방식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반대말로 옥시덴탈리즘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오리엔탈리즘은 그래서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서양에서 발생한 책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쭉 살펴봤더니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유럽 조금 빼고는 다 동양이잖아요.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뭔가 신비롭거나 신기하거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야만스럽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런 주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를 딱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성에서 승부가 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동양과 서양, 보편과 특수, 오리엔탈리즘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가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 이 세상이 어떤 진보를 해왔다는 도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성,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즉, 내 이익을 위해서,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돈을 벌기 위해서 도구를, 이성을 쓰는 거죠. 이런 도구적 이성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히틀러와 같은 폭력, 그죠? 그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어떤 악의 평범성과 같은 관료제 시스템 속에서
관료제 시스템 속에서 관료제의 효율성 속에서 그 속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곧 자신의 어떤 삶의 미덕인 양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근대 사회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렇게 도출된 거예요. 자, 동양과 서양, 보편과 특수, 객관과 주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적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과 대비되는 어떤 비판적 이성, 성찰적 이성, 실천적 이성을 요청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즉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때도 이성을 사용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떤 부분을 성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도 우리 인간은 이성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는 어떻게 된 거죠? 도구적 이성만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처럼 강조를 했고 그것이 하나의 보편으로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히틀러와 같은 야만스러운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동양과 서양 어떤 개별과 어떤 특수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성찰하고 비판하는 이성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문제는 항상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것도 산미 슈퍼스타즈 나왔고요. 또 뭐 시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거의 매년 시가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시를 꼼꼼히 읽어두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논술 문제에서 시가 나올 때는 글을 쓸 때요, 진짜 주제와 관련해서 이 시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싶은 것들을 조금 딱 찾아서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쓴 것 중에 슬픔, 기다림이라는 어떤 시어, 그 슬픔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기다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과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공감하는 것들, 체험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경험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주제와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글을 써야 눈에 띕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지 말고 이러이러한 시어를 통해서 주제에 담겨있는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 알겠죠? 자, 소설에서는, 자, 시에서는 시어가 핵심 관건이라면 소설에서는 무엇이 상징이냐? 인물, 등장인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저지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주제의 어떤, 논술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의 어떤 걸 보여준다라는 문장이 글에 들어 있어야지 소설에 대한 독해가 잘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반대로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동양고전 자주 나오죠. 어려워요. 동양고전이 나올 때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느낍니다. 자, 동양고전은 반드시, 동양고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고전은 아주 구체적이고 소설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그 사건을 종합해서 인의, 예지, 충소, 도와 같은 어떤 동양 철학적 개념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동양 고전이 나오는 문제들을 쓰라고 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양 철학적 개념들을 아주 추상적으로 읽고 추상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도 나오면 뭐 착하게 살자, 뭐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절대 동양 고전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즉 텍스트에서 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인은 제시문 속에서 여기서 인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개념들은 어떤 이론이란 개념을 도출해내고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것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어떤 연역적인 어떤 설명들이 많아요. 반대로
동양 철학의 텍스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그 상위 범주인 인의, 예지, 충서, 도와 같은 개념으로서 뽑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동양 철학적 사고와 어떤 서양 철학적 사고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낯선 동양 철학적 개념이 나올 때는 이 개념이 내가 지금 제시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분명히 뽑아내는 게 좋습니다. 문장으로 쓸 때는 다에 나타난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요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텍스트를 분석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반 5월 3주차 일요일 6시 반 복습 강의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자, 수업 전에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